안녕하십니까?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이 무오월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역학을 배우면서 역학의 감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육친입니다. 육친. 육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남녀관계, 자식, 부모관계, 그게 육친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육친. 그 다음에 육신입니다. 육친을 육신이라고 합니다. 육신은 뭐냐? 그 사람의 직업, 그 다음에 성격, 성향을 보는 게 육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십신이라고도 합니다. 비견, 비겁, 식신, 상관, 이게 전부 합하면은 10개의 기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신이라고 합니다. 십신. 그러니까 육친을 잘 이해를 하고 육친의 변화를 가지고 남녀관계라든지 부부관계라든지 부모관계라든지 친구관계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잘 살피는 거예요. 살피는 거예요. 역학은 항상 기운학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운학. 천간은 외형적인 거고 나타나 있는 거고 좀 규모가 큰 거고 발전하는 거고 두령격이고 위는 지지는 그 천간의 상황과 분위기, 환경, 조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조건. 그래도 우선 사주를 딱 볼 때 비견, 비겁을 하셔야 돼. 비견, 비겁. 예를 들자면 갑의 날에 태어났다. 갑의 날에 태어났다. 갑. 그 갑의 날에 태어난 사람이 또 갑을 보거나 같은 목인 을목을 보지 않습니까? 목목 똑같은 오행 닮았잖아요. 이게 비견, 비겁이라 그러는 거다. 비견, 비겁. 비견, 비겁은 뭐냐? 내 편이에요. 내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능력. 그러니까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거예요.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목의 날에 태어난 사람, 갑의 날에 태어난 사람이 갑을 보면은 비견이라 그래. 양양, 목이 양양. 음양이 다른 거, 을목, 이걸 비겁이라 그런다. 비겁. 비견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 걸록이라고도 합니다. 걸록. 걸록은 뭡니까? 국가의 록을 먹는다 이런 뜻이에요. 나라의 록을 먹는다. 비겁을 뭐라 그러냐? 겁제라고도 합니다. 겁탈한다는 것. 남의 제사를 뺏는 것. 처녀가 자기의 순결을 뺏기는 것. 이걸 겁탈을 당한다는 겁니다. 겁탈. 그걸 비겁이라고 한다. 비겁. 이 비겁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 양인격이라고도 합니다. 양인격. 양인격이라고 하는 건 뭐냐? 양의 머리를 칼로 목을 쳐서 잔인하게 죽이는 거. 이게 양인격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잔인성이에요. 잔인성. 극단적인 잔인성. 이게 비겁입니다. 그래서 사주에 목의 날에 태어난 사람이 음양이 같은 목목을 만나면 갑이 갑을 만나고 을이 을을 만나면 이게 비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갑이 음인 을목을 만나거나 음인 묘를 만나면 이게 비겁이 되고 양이 되고 겁제가 되는 겁니다. 겁제가 되는 거예요. 다 같은 거예요. 음양이 서로 다 다른 걸 만나면 비견이 아니라 비겁이 되고 동일한 걸 만나면 비겁이 되는 거예요. 비겁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내 편이고 내 이웃이고 형제 자매를 가지고 이걸 비견 비겁이라는 거다. 형제 자매, 형님 동생 자매, 이게 비견 비겁이에요. 그래서 이 비겁이라고 하는 거는 양인격이에요. 을의 날에 태어난 사람이 인목을 보거나 양을 보거나 갑의 날에 태어난 사람이 을목을 보면은 이게 양인격이 되는 겁니다. 양인격. 그래서 이게 내 편이에요. 내 편. 그래서 사주에 태어난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월지에 비견 비겁을 놓으면 신강사주라고 그러는 겁니다. 신왕사주예요. 신왕사주는 뭐냐? 그릇이 크다 이거야. 능력이 있다 이겁니다. 능력이. 그릇이 크다 이거예요.
반면에 그릇이 큰 사람일수록 뭐냐? 그 강한 그릇, 강한 나무날에 태어난 사람이 나무달에 태어나서 신강사주는 나무를 극해주는 관이 제일 좋은 겁니다. 관이 있어서 그 가지를 쳐줘야 돼요. 그래서 그 기고만장한 성격, 자신감, 자만감, 독선, 잔인성 이런 거를 금이 있어서 조정을 해줘야 돼. 칼로 쳐줘야 돼. 긍긍목을 해줘야 돼요. 그 긍긍목을 해주는 걸 관이라 그러는 거다. 관이 있으면 그 사람의 성정이나 성격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비견겁은 뭐냐? 내 편이 있으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지가 잘났다 그러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남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생활, 직장생활, 조직생활에 부적합한 성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군인이나 운동선수나 이런 것에 적합한 것이죠. 그래서 비견, 비겁에 대한 요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비견, 비겁이 있는 사람이 식신상관이 있다. 식신상관은 뭡니까? 내가 남을 생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 목의 식신상관은 화가 아닙니까? 그럼 내 기운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많은 비견겁이 많은 사람은 그 기운이 빠져나가는 게 바로 뭐냐? 그게 자기의 성정을 다듬어지는 거고 그 다듬어지는 데서 마음의 변화에서 뭐가 오느냐? 재물운이 온다고 보는 거예요. 재물운. 그러니까 식신상관은 뭐냐? 돈을 버는 뿌리가 되고 기초가 돼요. 기초, 식신상관. 그래서 사주를 볼 때 뭐냐?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나를 생해주는 건 인수예요. 인수. 어머니는 나에게 뭘 가르치는가?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인수를 어머니라고 하고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럼 사주의 목의 날에 태어났는데 수가 많다, 수가 있다 그러면 교육가라든지 교육, 학식, 교양, 문화적인 거에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의 수는 인수가 되는 거예요. 학자, 팔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인수가 너무 많다. 목의 날에 태어났는데 수가 천간도 지지에 너무 많다. 너무 많으면 태과라 그래. 태과가 되면은 기가 불안정하다 이게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술 교육적인 그 기가 불안정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야로 성공할 수가 없다 그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공부를 못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두 개 정도 천간에 있고 지지해서 뒷받침해 주면은 그 공부도 잘하고 교양도 있고 교육가로 학자로 성공할 수가 있지만은 그게 태과가 되면은 그러면 교양도 없고 학술적인 교육 문화와 이런 쪽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수가 많은데 인수를 극해주는 토가 들어왔다. 재가 들어왔다 이거. 재는 뭐냐? 인수를 극하는 겁니다. 재는. 그러면 균형이 잡아질 때 그때는 뭐냐? 입시운이 좋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입시운이 좋다. 인수가 많은데 또 인수가 들어왔다. 그러면 입시운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인수가 너무 많은데 재가 들어왔다. 재가 인수를 극해줬다. 그러면은 입시운이 좋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입시운이 좋다, 입시운이 나쁘다 이걸 분석하는 겁니다.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에는 뭐냐? 우리가 사주를 배우시는 여러분들께서 알아둘 거는 갑은 목이요, 병정은 화요, 무기는 토요, 경신은 금요, 임계는 수다. 이게 한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딱 배야 돼요. 인묘는 목이고 사오는 화요, 진설충미는 토요, 신유는 금요, 해자는 수다. 이게 해자를 보고도 이게 환지 목인지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헷갈리면 이게 공부가 진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선은 인해모 이 합해서 바뀌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인묘는 목, 사오는 화, 진설충미는 토, 신유는 금, 해자는 수 이걸 달달 외우셔야 돼요. 머릿속에 딱 벌써 글자를 보면은 해를 보면 수다, 자를 보면 수다, 인을 보면 목이다, 진설충미를 보면 토다, 신유를 보면 금이다. 이걸 빨리 알아야
그래 육친 통변에 도움이 돼요. 천간도 마찬가지예요. 갑을목, 병정화, 무기토, 경신금, 임계수 이걸 딱 보면 아셔야 돼요. 그 비견, 비겁은 닮은 게 비견, 비겁이에요.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목의 날에 태어난 사람이 목을 봤다 이거 양양을 봤다 그럼 비견. 을의 날에 태어난 사람이 을을 봤다. 병의 날에 태어난 사람이 병을 봤다. 정의 날에 태어난 사람이 정을 봤다. 그러면 비견을 보는 거예요. 비견. 그러니까 비견이라는 건 형제 자매를 얘기하고 그게 많으면은 자신감 자만심이 많고 자기 입장 자기 주장이 강하다 이거예요. 그 자기 입장과 자기 주장이 강하면은 돈이 나가는 거예요.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견급은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돈을 갖다가 밀어내는 기른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견급이 많은 사람이 또 비견급이 들어오는 해나 대운을 만나면 그러면 돈이 들어오는 걸 밀어내는 그런 기운 작용을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비견 비겁이에요. 근데 비견 기업이 사제 없다 거의 없다 할 때는 비견급이 들어오는 게 뭡니까? 나를 도와주는 은인이 나타나고 귀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거 해석이 다른 거예요. 비견급이 많은 사람한테 비견급이 들어오면 재물이 나가지만 사제 비견급이 없는 사람한테는 뭐가 되냐? 신약사주가 돼가지고 비견급이 들어오면 협조자가 나타나고 도움을 주는 귀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는 비겁이 겁재가 아니라 재산을 강탈해가는 게 아니라 내에게 재산을 보호하는데 도와주는 은인이 되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요런 이치를 잘 아는 게 통변이라 그래요. 고대 목의 날에 태어난 사람이 뭡니까? 수생목을 해주잖아요. 수생목. 나를 생해주는 도와주는 자를 가지고 뭐라 그래? 인수라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는 나를 도와주잖아요. 인수. 인수에서 편인과 정인이 있어요. 편인, 정인. 내가 갑의 날에 태어났는데 물에도 임수가 있고 양수가 있고 계수라는 음수가 있어요. 양의 날에 태어났는데 양수가 날 도와주면 편협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편인. 음양이 조화가 잘 돼 있다게 갑의 날에 태어났는데 양인데 음의 수가 계수가 날 도와줬다. 그러면 이게 편인이 되는 거예요. 편인. 편인은 뭡니까? 학술 교육이에요. 정인이 있는 사람은 국어를 잘하고 편인이 있는 사람은 외국어를 잘해요. 전공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정상적인 분야의 학문은 정인이고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이런 거는 편인에 들어가는 겁니다. 역학 같은 거. 그 편인과 인수는 뭐냐? 교육이 학술 교육 문화. 그래서 편인이 많으면 신강사주가 돼요. 편인이 많은 사람은 신강사주가 돼. 날 도와주는 내 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편이 있다는 건 뭡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편인 있는 사람의 성향은 뭐냐? 자존심이 강해요. 남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걸 듣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고정관념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해요. 그러니까 역학적으로 우리가 생활 역학적으로 생각한다면 고정관념이 많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고 지가 잘났다 그러고 고집을 세우면은 그 사람은 벌써 뭡니까? 돈을 버는 성질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성질이 아니라 기가 그래 신이 그래요. 그래서 항상 뭐냐 자기가 돈을 벌려고 하려고 하면은 수양을 해야 돼. 마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마음 공부를 해야 돼요. 마음 공부. 식신상관은 뭐가 식신상관이냐? 목에 내가 태어난 사람이 내가 남을 생해주는 거, 목생화, 내 기운이 빠져나가는 거, 남을 도와주는 거, 요게 식신상관이에요. 목의 날에 태어난 사람이 화를 만나는 게 식신하네. 목생화니까. 환자도 병화와 정화가 있어요. 간목에 태어난 양목이 양화를 도와주면 식신이고 음양이 다른 정화를 도와주면 이게 상관이 되는 거예요. 식신상관. 식신상관은 뭐냐? 내가 배운 거를 표현하는 응용력이 발달되어 있다 이거예요. 표현력. 사람 중에는 뭡니까? 자기가 아는 게 많아서 표현력이 좋은 사람이 있고 아무리 아는 게 많아도 표현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식신상관이 있으면 표현력이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응용력이 좋다는 거 뭐예요? 적응력이 좋다는 거 뭐예요?
그게 바로 그냥 수완이에요. 능력이에요. 그게 돈을 버는 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그 식신이라고 하는 건 표현력이 좋아. 여자인 경우나 남자인 경우에나 식신이 있으면 요리 솜씨가 좋아요. 밥 먹는 귀신이 붙었잖아요. 식신이 있는 사람은 가치관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먹고 사는 돈에다 돈 버는 데다가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인생에서 뭡니까? 돈만 벌다가 돈 쓰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거의 80%가 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돈을 쓸 줄도 알고 즐길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알아야 되는데 오로지 버는 데만 집착하는 게 식신상관이에요. 상관이라는 건 뭐냐? 관을 극하는 거예요.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관이라는 건 정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규칙이나 예전을 지키지 않아요. 이게 상관이에요. 아주 자유분방해요. 간섭하는 걸 싫어해요. 그 자유분방하고 간섭을 싫어하는 사람이 뭐가 좋냐? 아이디어가 좋고 머리가 좋고 창의력이 좋고 계획력이 좋고 직관력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관이 있으면 전략가가 되고 정치가로 나가면 참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식신상관이에요. 그래서 식신상관은 뭐냐? 돈을 버는 기초가 돼요. 재생관. 그러니까 인수라고 하는 건 식신상관을 극하는 겁니다. 목의 인수는 수환입니까? 목의 식신상관은 화환이에요. 수극화환이에요. 그러니까 인수가 많으면 식신상관을 극하니까 돈이 밥상을 때려 엎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비견과 인수와 식신상관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어요. 다음 시간에 재하고 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변화의 이치를 잘 아는 것이 통변입니다. 인수가 들어오면 식신을 극한다 이거예요. 비견겁이 들어오면 재를 극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견겁과 재우는 비견겁과 인수는 재물하고는 상극이에요. 돈이 없는 거예요. 이 무월주는 뭡니까? 이 무토하니까 이게 재방토예요. 강토예요. 그 오는 뭡니까? 화생토 인수를 깔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육과 집안이에요. 아버지가 무토고 엄마가 오예요. 엄마는 월지에 뭡니까? 오화를 깔고 있죠. 그렇죠? 오화는 도화 아닙니까? 도화는 직업을 얘기해요. 월지는. 그럼 도화와 관련된 직업, 유흥업이라든지 무슨 서비스업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 그 업종으로 유망하다고 봐야 돼요. 무토는 뭡니까? 재물을 상징합니다. 왜냐? 무는 금을 생해줘. 토생금 해주잖아요. 그 재물 한정이 좋은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본인도 그 영향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잘 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학술 교육 문화 집안으로. 그 사주를 볼 때는 뭐냐? 태어난 날과 기준을 하는 게 항상 중요해요. 이게 목의 날에 태어났다면 목극토예요. 목토는 재물 아닙니까? 그 식신생지 아니에요. 목생화 화생토. 그건 부자사주예요. 식신이 밑에 깔리고 재가 천간에 있으면은 재가 천간에 있으면 소문난 부자예요. 이거는. 근데 요게 화의 날에 태어났다는 화생토 아닙니까? 이게 비견 아닙니까? 그 월제에 화가 화를 넣으면 신강사주가 자기 주장이 강해요. 화생토는 뭡니까? 이게 식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물운이 좋은 거죠. 그렇죠? 재물운이 좋지만은 재물운이 좋은데 이 화가 화생토를 해주니까 재물운이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의 날에 태어났다면 토가 비견 미겁이고 신강사주가 돼요. 그럼 교육과 사주죠. 그 자존심과 자기주장이 강해요. 그 자존심과 자기주장이 강하면은 뭡니까? 재물운이 약하다고 보는 거예요. 금의 날에 태어났다는 토생금 아니에요. 인수 아닙니까? 그 화극금 아니에요. 그럼 관인상생이 되는 거예요. 관직 인수, 관인상생. 관직이나 교육과 사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주 귀격 사주가 되는 거죠. 정치가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인수, 물의 날에 태어났다는 토국수 아니에요. 관 아니에요. 관인상생. 아까 금일 때는 뭡니까? 인수로서 화생토 토생금이고, 요가 수가 될 때는, 수의 날에 태어날 때는 토국수 아니에요. 관 아니에요. 수국화, 재생관 아니에요. 그 재물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적 안정 속에서 명예운이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역학이라고 하는 건 이 사주팔자는 이게 기운학이에요. 그래, 원래는 이게 수학이라 그래. 역학은 시어, 선학, 사수에서 수학에 속합니다. 이 사주팔자 해석에는 뭐니까 천간지재 숫자가 다 있어요. 갑기자오고 을경충이팔 병신이신칠 정인묘육 무게진수로 사해속지사 진술충미도 이게 임자일개해육에서 전부 숫자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 풀이에 의해 가지고 대정수가 나옵니다. 대정자켓술이에요. 일종의 요게 뭡니까?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연애자병이 사주에 태어난 그 연월일시에 의해서 성격, 성향, 직업이 나타나고 그것이 대운과 세운이 바뀔 때 거기에서 합과 충과 세력의 규합에 의해서 기운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운이 좋은지 명예운이 좋은지 이런 거를 푸는 거. 이게 일종의 말하면 수학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사주에는 신강사주가 있고 신약사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분류해 가지고 사주에 대한 감명을 하고 운세를 풀고 앞을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운명학이 되는 겁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역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간은 뭡니까? 항상 나타나 있는 거예요. 지지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천간보다 지지가 중요해요. 천시보다 지리가 중요해요.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풍수지리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느 집에 사느냐, 명당의 터에 사느냐, 명당의 집에서 사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흉가에서 사느냐. 그 환경의 분위기에 따라서 기가 지배하고 마음이 지배를 해요. 옷 입는 컬러, 자기의 이름, 습자 그렇게 중요한 이름인데도 이 이름에 대한 중요성을 이걸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요. 사람들이요. 예를 든다면 옥이라고 하는 글자를 쓰지 않습니까? 옥. 그 옥 꼭 하면 목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목토 돼가지고 토국수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뭐냐? 옥을 쓰게 되면 위장병이 나빠지는 거예요. 옥꼭 하면서 위경련, 위화수, 위장병. 이름 하나하나 발음이 그 기를 지배하는 거예요. 제가 장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한테 복을 누리게 해주고 건강을 누리고 명예와 성공을 도와주기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장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역학은 뭐냐? 기운학이에요. 분위기, 환경에 따라서 기가 지배해요. 부모가 아기한테 제일 좋은 이름을 지어주는 게 그게 부모로서의 큰 책임인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오늘은 무오월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